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오전 5시 2분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부터 살펴보고 원당에는 시향을 해드릴게요. 네. 자, 대단톡방이죠. 종부세는 상속상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상속세 30%로 인하. 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상속세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이닉스와 손자원채권 사용권 어쩌고 저쩌고 다주택자 집값 비싸면 종부세 면제. 그러니까 자본이득세 이건 괜찮은 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상속세율이 지금 50%예요. 한국이 일본이랑 맞먹는단 말이야. 사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일제강점기 이후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율이 2주택에 3주택 이상을 해도 3억 원 이하는 이제 2주택, 3주택 때도 이제 그냥 최저세율로 들어가네요. 0.5%. 그쵸. 그래서 저가형 아마 매물들이 좀 가격이 조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달리는 코끼리 헐라탄 현대차 잠깐만요. 네. 그런 부분이고 완전 초고가 그러니까 12억 원의 기준이다. 그죠? 서울권들은 아마 서울권에서는 한 채만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싼 것들은 좀 여러 채를 언급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달리는 코끼리 올라탄 현대차 인도 국민기업 될 거. 자,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동장이 꽤나 잘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있는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룹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인도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뭐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흥이 많고, 그죠? 좀 여유롭고 어떻게 게으르다라고 말하자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약간은 계급 사회 같은 신분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얘네들이 이제 또 취업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또 공부를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시장이 앞으로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리고 중국의 지금 현재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술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면 인도 기업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 사업계 미시장 한 1년 미국 주식 산다 얘기가 나와 있네요. 채권 제가 갖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미국 채권 6월 10월짜리 만기가 됐는데 팔리지 않더라고. 기분이 나쁘네. 라면 봉지 참치캔 기술로 배터리 포장 어쩌고 저쩌고. 네, 열표 전기세 폭증 변화 깨는 거치로 쭉쭉.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음에 주제가 뭐가 될지 감이 좀 오시죠. 전기 쪽이 좀 메인이 되셔야 될 겁니다. 전기. 그렇죠? 그래서 뭐 소형 원자로라던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 지금 벌써. 그죠? 우리 4월 초에 비해서 뭐 A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많이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걸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수 싣고 수출기지 매력 줄자 중국 더 빨라졌다. 그죠? 지금 중국은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막 코로나 때 막 찍어내면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팍 퍼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그 약간 이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금리 확 올려버리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5%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 유지하면서 채권을 팔리지 않겠죠. 팔리지 않은 채권이지만 그걸 이제 뭐라고 할까 그 고금리로 인해서 전 세계 있는 돈을 미국으로 다 빨아들여 버린 겁니다. 지금 실제 우리도 막 미국과 무역량이 지금 중국 올른 거 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 세계 많은 생산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애들이 그걸 또 살아나가기 위해서 인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생산을 엄청나게 해버려. 싸니까. 생산을 엄청나게 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소비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녀석을 그런 상황 속에서 테무랑 알리를 앞세워서 해외에다 저렴한 물건들을 잔뜩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관세로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이런 거 보면 미국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나라인 것 같아요.
관세도 같은 경우 100%를 올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얘가 1등이니까 2등을 견제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대선 이후에도 이 흐름이 계속 연결돼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되면 이거는 한번 휘청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을에 한번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분이 거기 있는 거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오늘 거기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개인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볼보 같은 경우도 사실 중고차잖아요 지금. 그죠? 봐봐, 맞죠? 이게 지금 미국이 만들어낸 이제 금융전쟁인 거예요. 뭐 다행이라고 말하면 물리 전쟁보다 훨씬 더 나은 전쟁이니까. 그죠? 자, AI 반도체 그게 탱크코 어쩌고 네. 전기차 주행거리 늘릴 수 있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중요한가? 그렇게 타기면 뭐 한솔재지, 종합 표신사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졸만한 뉴스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네, 저도 요거는 공개하는, 전력 인프라는 조금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바람이 불고 있죠. 네. 헬스케어 역시나 그쵸.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케이푸드 열풍의 음식료 B2, 이 B2 이건 제정신 아닌 거예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들 볼까? 대한고래 가스전 본격 개발 실추. 이게 참 실추. 아무리 냄새가 좀 나는데 뭐 말은 좀 아낄게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동해바다에 있는 유전 가스전 글쎄. 한동은 등판 채비에 대항마 꿈틀 어쩌고 저쩌고. 로더비 14%. 모두나의 국가가 책임은 국힘 저초생위원 특이한 목소리. 네, 국가가 힘을 좀 쑤셔야 됩니다. 출산율 부분은.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송구한 말씀이지만 다문화 가정들도 굉장히 힘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정부에서. 한국 여성분들께 죄송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지나치게 결혼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남자들도 문제지만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그런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죠. 과거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심해졌다서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집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고, 여자분들은 정말 이렇게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 바에는 혼자 살겠다, 이런 사실 마인드잖아요. 그게 또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일리 있는 말이고, 여담이지만 포유류의 사회들도 보면 가장 강한 수컷에게 암컷이 가려고 하지, 별 볼 일 없는 수컷에게 암컷이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본인의 안전, 제 자식의 안전이 여성으로서는 그게 가장 우선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뭔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표면으로 막 드러나면서 이게 마치 이제 그 성별 페미 갈등이라고 페미 갈등이 뭐라고 하니까 성별 갈등이라는 지금 막 등장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U 관세 폭탄 돼지고기 맞불 보복예고. 이게 짱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죠. 저라면 타협을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 형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나도 이렇게 해주잖아. 타협을 할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꼬시겠지. 근데 얘네들이 공산당이다 보니까 니들이 때려? 그럼 뭐 같이 북한 애들처럼 뭐 불바다를 만들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대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는 거거든.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출주, 변신한 식품주. 식품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농심하고 이런 거, 농심은 저희들이 예전에 또 좋게 봤었던 종목이긴 한데, 식량 관련주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막 말씀드렸었던 기억나세요? 식량주들 관심 있게 보셔라. 먹는 거. 근데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요 최근에 또 뭐냐 이슈들 타면서 또 올리더라고. 참.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중에 대표적인 건설 관련이죠. 건설, 발전, 건강, 그죠? 그런 관련 쪽이죠.
그리고 오히려 게임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볼 판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나스닥 도전이 안 오자 몸값 쉽죠? 저는 거르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외초 유저적인 신작 기대감 가자. 아, 요것 때문이구나. 아, 아까 유한양행 차트 좀 봤어요. 30초 책파, 체코 저쩌고 완전 수지 막판 총력전 해야죠. 로봇이 굳이 생산에 들어갈 이런 인간형 로봇을 만들 필요가 있나? 난 이 궁금한 게 여러분들 인간형 로봇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극현실주의자라서 그런가? 로봇은 로봇에답게 가장 생산 서열이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사람 닮게 만들 필요가 있나? 괜히 왜 이게 이렇게 만들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아무튼 네. 그 정도? 발 만든다 해보 증가가 엔비디아 인정될 듯 저저쩌고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부세 폐지론, 종부세 폐지론 좋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다행이에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펑펑 쓰던 미국인들 허리띠 졸라맸다. 소비 위축, 금리 영향 촉각이 되고 있다. 14 인구 되고 연도 세계정시 4위에 올라 종이 허브 홍콩 제쳤다. 인도 정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인도 정시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기회당 인도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그래도 인도 정시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조정을 이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이제 그게 낫지. 근데 뭐 존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무방하다 이거지. 그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 차트들 감사합니다. 그죠? 선사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환율입니다. 1380원이네요. 환율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도 나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뭐, 엔 환율도 8.7이고, 낮은 가격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죠. 유가는 살짝 반등을 했어요. 유가는 살짝 반등해서 80달러 정도로 해서 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유류세 감면을 조금 축소한대요. 그러니까 유류세 감면을 축소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기름값이 조금 오르겠죠.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살짝 물가 상승을 잠깐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또 추측을 줬다가 살짝 또 피리침을 살짝 맞는 부분인가?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또 그냥 조정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요 상승이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 생산자 지수인가? 생산자 지수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좋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좋아서 올라간 거면 진짜 좀 긍정적인 상승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만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나스닥이 역시나 강하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제가 숏을 함부로 노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P를 얼마 전에 숏을 들어갔었죠, 그렇죠? 숏을 들어갔었었는데 요 구간을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존재를 했죠. 존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때 말씀드린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지금 슈팅이 나왔고 이제 뭐가 될까요? 다시 한번 이게 깨질 때 이때 쇼타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네. 숏이 재밌잖아. 아닌가? 숏이 재밌어요. 근데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시세가 꺾일 때는 여러분들이 조각을 한번 강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골드입니다. 골드는 또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금값이 빠진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물가가 잡혀간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호재로 한번 주가가 한번 상승할 거다.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좀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을 갚고 금리 인하 턴에 우리가 코인 시장이 한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당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미국 증시도 저평가된 애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버렸던 애들 이런 거 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특히나 엔비디아는 도저히 이제 못 사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22년 여름에 나스닥이 저평가됐다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나, 왜 이때 막 사더니 지금 몰면서 왜 못 사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10배 이상 가버렸으니까 이런 애들은.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좀 덜 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도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올려주셨던 종목들 보니까 제가 나스닥은 딱히 미국 증시 승화 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도.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 정확 잘 알지 못해서 어느 정도 끊었지만 그렇죠. 실버입니다. 실버도 조금 이제 가격을 좀 안정성 찾고 있는 살짝의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기는 추세가 깨졌을 때, 조심해야 될 때는 추세가 깨졌을 때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갈까요? 뭐 간단하게 또 자랑을 좀 할까요? 넥슨 뭐 얼마 안 되지만 그죠?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멤버십 추천 정보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넥슨 그죠? 넥슨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추천드렸었죠? 여기서 추천드렸었고 그래서 14,000 정도 잡혔었을 거고 실제로 16,000까지 치고 다시 빠졌다 다시 갔죠. 그쵸? 요걸 매매를 잘했으면 발로 안 먹었을 거고 저는 여기서 이거 못 팔았거든요. 못 팔아서 그냥 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요거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타의 고수들은 이런 것들 하면 좋죠. 제가 단톡방 저희 공부방 계시는 분 아시는데 저는 이런 슈팅하면 무조건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못 봤어. 아침이라서 못 보고 그냥 들고 있었고 이걸 봤죠. 근데 이거는 더 갈 수 있는 돌파를 노리는 흐름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돌파를 노리는 흐름이 됐거든요. 요거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여기 거래 터졌습니다. 그럼 여기 물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량이 여기 잡힌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안 나와요. 지금 파는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건 여기서 지금 팔놈이 다 팔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 그 의미이다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저항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게 넥슨이었었죠. 많이 올랐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메일력 멤버십 추천 줍니다. 메일력 같은 경우도 요때 추천드렸어요. 42,000원대. 그래서 실제로 슈팅 강하게 나왔어. 10% 이상 팍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학습 전용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시황 전용에 갱신하기 전 거죠.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지금 6월 10일자 갱신 종목이거든요. 영상 보시면 매일력 그쵸? 42,000원 전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괜찮아요. 42,000원에서 살짝 여기서 그죠? 여기서 분할해서 들어가고 다시까지 왔잖아요. 그죠? 매력적이죠. 두 번 발라 먹는 거예요. 이게 단타의 실력 되는 거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하나 틀린 것도 있죠. 틀린 것도 말씀드려야지.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3개를 추천드렸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정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여기서 44,000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47,000까지 갔다 왔다는 건 이거는 수익을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저처럼 이 시간에 바빠서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살려주는 흐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흐름이. 그래서 43,000에서 44,000 정도까지 가게 되면 탈출각을 보셔도 좋아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원하는 흐름이 깨진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갔다가 줬다가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좀 들고 이런 식으로 가기를 바랬는데 그대로 이렇게 밀어버렸거든요. 이거 지금 거래도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43,000 정도에서 팔고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뭐 도전적으로 들고 오셔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또 저거는 이제 제가 뭐 좀 맞았다 우길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조금 시한가보다는 조금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3승, 2승, 4개 중에 2승 1패죠. 그죠? 괜찮은 거잖아.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죠. 저희들 종목들이 다 괜찮게 움직여줘요. 하지만 한쌤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것도 있고, 근데 틀렸을 때 여러분들께 대응할 수 있는 요령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 그리고 뭐 우리 추천주들 KTNG 있죠? KT 그리고 하이트줄. 요즘 하이트줄 많이 얘기했지. 하이트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들고 오셔도 된다고. 아까 누구예요?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모습이거든요. 들고 있어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가겠지. 근데 이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배당 주고 주류 종목은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주류나 담배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편하게 오래 많이 들고 있어야 돼, 대신에. 왜냐면 변동폭이 작거든요. 많이 올라가봤자 2배는 따블이거든. 이게 맥시멈 따블이잖아요, 고점이. 그죠? 저점이 뭐 여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려가지고 막 만약 얘네적인 막 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년, 10년 지나버리면 이게 배당금으로 다 커버가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편차가 적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5%, 실제 수익률이 4% 이자를 계속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28,000원만 가도 실제로 막 50% 이상 수익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근데 애게 50% 가지고 뭐 코인은 뭐 10배도 오르고 100배도 오르는데 그렇지만 편안함이 다르다. 안정감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택이라 이거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스릴 넘치는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이요. 코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역시나 비싼 가격입니다. 비싼 가격입니다만 일단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60선을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쌍봉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쌍봉 형태가 등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여기에는 빠질 것이 다라가 아니라 빠지면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살짝 정도 이탈해서 64,000불 정도에 대한 저점가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었는데 64,000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65,000 정도, 4,900, 5,000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등이 추세를 돌릴 반등이냐 아니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서 A, B, C에 대한 흐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A, B, C 대한 부분이 힘들고 그래서 가게되면 68,000 정도까지는 우리가 오픈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행스러운 부분에 우리 ABC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서 ABC가 됐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되고 ABC가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서도 이제 조정판 게 등장하면서 이 과정 규모에 대해서 다음 조정판이 타방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서에 대한 지지력벌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좀 부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제는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68,000을 치잖아요. 그럼 다지고 다시 돌파한다거나 돌파를 주고 다지고 다시 가는 구간에 있어서 그 시나리오를 오픈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 오픈이 될 수 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웃기는 건 안타까운 거라고 말씀드릴까? 이게 빠지는 와중 속에서 비트가 이렇게 흐르는 와중 속에서 BTT, BTC 세버렸어요. 내셔널 차트 겹으로 밑으로 쭉 세버렸어요. 그 다음 엘프 BTC 밑으로 쭉 세버렸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지금 전부 다. 비트 조정보다 알트가 더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전부 다 그랬어요.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승할 때도 상승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하락할 때도 빠지는 비율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비트는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실제로 5월 이후로 많이 변동성도 없는 부분이고 5월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4월 중순부터 제가 고점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2달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적당히 참 지어보셔도 좋다. 공식 시장이죠. 여러분들 유튜브 공개. 그 이제 4월, 5월달 농사를 지어보셨을 것이고, 원화를 좀 떨러 넘어가서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메이저 메인 종목들 몇 가지 있으니까 뭐 솔라나도 그렇고 뭐 도치도 그렇고 뭐 폴리메시도 그렇고 어쨌든 4월과 5월 정도에 농사를 좀 지어보자. 중순에 이렇게 됐고 실제 이제 마지막에 빠진데 6월달 농사는 짓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의 하락보다 알트가 지금 많이 빠지고 더군다나 지금 리플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뭐 리플 차트도 지금 최근에 또 반등할 만한 모습이 예뻐. 요 순간 매력적인 거야. 근데 이 흐름이 언제 나오냐면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코인의 성격이 증시를 선행하는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증시를. 그래서 예전이죠.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 움직일 때는 뭐라고 할까?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연동돼서 똑같다. 나스닥 차트 보면 비트코인 차트 다 나오고 똑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던 반면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걸 시총 그래프를 볼 수 있나? 시총 그래프를 봤었을 때 솔라나가 좀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됐나요? 거래량 볼륨이죠. 그죠? 이때보다 좀 많이 그러니까 줄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월부터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것보다 알트코인 가격이 너무 더 빠져버린 거지. 요거 조금 1년 정도 체크해보자. 제가 좀 빠졌을 겁니다. 별로 티는 많이 안 나네요. 이거 뭐 너무 커서 잘 보이진 않는다.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리플이라는 녀석 그리고 이오스라는 녀석이 튀었을 때 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되냐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의 본질을 가장 잘 수행하는 녀석이 리플이랑 이오스예요. 그게 포인트는 그거거든. 가치 전송 수단 아닙니까? 넘겨가지고 팔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스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코인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얼마나 빠질 거라고 보냐 이런 질문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 꽤 오래전부터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4월 중순부터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 이제 안 좋습니다. 애매합니다. 안 좋습니다. 빠질 거면 조정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빠지는 와중 속에도 5월은 그 하락장에 조정장이 있어서 반등장이 연출될 겁니다. 6월 또 10일 이후로는 조정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런 말을 같이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먹었으니까 저희들 이제 조력 정보로서 봤던 플로우를 볼게요. 플로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먹었잖아요. 그럼 그래서 한쌤, 나 1000원 밑으로 오면 가지고 시작할 거다. 1000원 밑으로 왔어요. 그럼 한쌤이 살까요? 한 번 샀죠. 2차 분할해서 했잖아요. 100만원. 금액이 되게 작죠. 저희 맨시드는 주식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꺼내써야 되겠지만 주식이가 있어요. 근데 2차 분할해서 할까요? 안 할 거예요. 100원 1000원 밑으로 왔지만 내가 원하는 지표가 나오지 않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될 거야. 내가 원하는 신호가 나와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추세를 넘어가야 할 거야. 그럼 두 개의 전략이 맞추게 되는 그 시기에 나와야 될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 타겟. 이번 900원은 1000원 밑으로는 시급을 하고, 750원대가 오게 되면 한 번 더 담아보지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요런 그림이죠. 요런 그림. 그래서 750원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게 되면 담아볼 것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이 옆으로 가는 전략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께
시황을 드렸던 게 뭐였어요? 23년 10월이었죠. 맞죠. 칸쌤이 그런 주기들 정말 기똥차게 말씀드리고 맞춰드리잖아요. 이거잖아. 이때 매수 들어간다. 그리고 뭐 했다? 이거 다 구경했거든. 바둑 예쁜 거야. 여기서 풀배팅했단 말이야. 여기는 가볍게 들어가고. 불과 뭐 몇백만 원 단위로 몇 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유롭게 하되 농사라는 것, 부담 매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거기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는 이 종목을 아직도 이제 제 입에서 군침이 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얘네들은 가지. 근데 걱정되는 건 얘네들이 너무 비싸요, 둘이가. 이것도 비싸.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코인들 중에서, 하이브리드 많이 빠졌네. 이거 옛날 시황한 적 있었는데, 꼭 손절했었어야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박살나버렸다고. 우리 손절 라인이 깨지면 박살나버리 꼭 하셔야 돼요. 그죠? 진짜 아이러니하죠. 지금 모든 막 코인은 막 빠지고 있고, 코인 막 증시는 미국 나스닥은 막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시장이에요. 유튜버들 막 몇 배 가는 종목 추천하면 난리 쳤었잖아. 안 가잖아, 지금.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보는데, 분할 매수 그냥 딱 해놓고, 기다리는 건 괜찮다는 거지. 왜? 우리는 먹었으니까. 신규는요. 신규를 하시는 건, 우리가 플로우도 계속 드리겠지만, 신규를 하시는 건 요때 하셔야 돼요, 요때. 사람 심리가 감당이 안 되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은 이제는 7, 6월에 대한 조정제를 보고, 그리고 7월, 8월에 다시 한번 횡보상을 보고, 그리고 9월, 10월에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견적을 두되, 그 섣불리 막 배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싼 맛에 살짝 사보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길었네요. 그리고 그래도 뭐 유익한 얘기가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드시면 분들은 증시로 좀 넘어오세요. 우리 증시 다 괜찮단 말이야. 그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